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내가 꼭 챙겨봐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1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6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피해자들은 대학생이나 또는 취준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이 있는 사건에서 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 금액이 수십억이 되고 집주인은 돈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리고 전세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이미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재산을 모두 빼돌립니다. 뭐 자기 와이프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고 자기 뭐 친척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 집주인이나 또는 그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이 뭐 사기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배째라 나 돈 없다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으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세 계약 전에 어떤 상황들을 미리 알아봐야 되느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안 보시고 그냥 중개사가 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개사들 중에서 물론 거의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계약은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고 뭔가 사기의 느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느냐. 일단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집주인 본인인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조를 하시면 되고 집주인의 주민증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요. 집주인 본인이 나오지 않고 내가 집주인의 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고 아버지다. 근데 지금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니까 나랑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말만 순진하게 믿고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시면 보증금을 떼이시게 되고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주인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너무 고령이다,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대신 나오는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대신 나온 사람의 신분증까지 모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원래 집주인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거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되고 떼온 인감증명서가 그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인지,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이 맞는지를 이렇게 여러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가는 날 잔금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잔금 치를 때 잔금을 주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행에 근저당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만 믿고 잔금을 치를 때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내가 잔금을 치를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잔금을 주게 되면 내 전세 보증금은 은행의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꼭 2번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할 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잔금을 지급할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에 들어가면 좋지만 사실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동산이 시가 3억짜리 아파트라고 합시다. 근데 근저당권이 2억이 설정이 돼 있고요.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안전할까요? 이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은행에 근저당권 2억이 빠지고 나면 내 1억은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2년 살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에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으로 떨어져 있으면 나는 보증금을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부동산을 경매에 넣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넣게 되면 처음에 부동산이 팔리면 모르겠지만 안 팔리면 부동산 값이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꽉 채워서 근저당권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정말 2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라는 건데요. 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만기에 내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을 때에도 다른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가입을 하시냐?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중에서 골라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2년 후에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 회사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전입신고입니다.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막상 이사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냥 하루가 금방 가버리죠. 그래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 날 또는 며칠 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저녁 시간이 돼서 이분이 월요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월요일 날 집을 팔고 그날 그 집을 산 사람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전입신고는 지금 이분이 월요일 날 신고를 하셨으면 화요일 날부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산 사람은 월요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나는 화요일 날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매가 넘어가면 은행이 모두 먼저 그 경매 금액을 찾아가게 되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사 당일날 꼭 전입신고를 하세요. 자, 제가 오늘 꿀팁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